전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임기를 열흘 남긴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찬회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시기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예비 잼버리 성격의 프레 잼버리가 열립니다. 본 행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5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장마 전선 영향으로 2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24일까지 30에서 100mm가량이며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임기를 열흘 남긴 전북도 의회 의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찬회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남 여수로 떠나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남 남해를,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여수를 각각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연찬회 시기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예비 잼버리 성격의 프레 잼버리가 열립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기반 시설은 여전히 미비하고 행사 규모는 대폭 축소해 열립니다. 본 행사의 사전 점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우리나라가 국제 야영 대회인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한 건 지난 2017년. 내년 8월이면 170여 개 나라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임원 등 5만여 명이 부안 새만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세계 잼버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북도 등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올 3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4만 8천 명이 등록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제대로 야무지게 하려면 저는 연기해서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한 달쯤 뒤 예비 잼버리 성격의 프레 잼버리부터 치러야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참가 인원은 당초 10,000명의 10% 수준인 1,000여 명으로 줄었고 내국인 위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사업비도 48억 원에서 8억여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전 점검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최근 김윤덕 조직위원장은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 프레 잼버리를 여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이라든가 또 과정활동 장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미비한 상태에서 저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공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지사 당선인 만나서 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치러지는 프레 잼버리. 내년 세계 잼버리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행사는 8월 2일부터 엿새 동안 부안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입국한 한국인 A씨와 외국인 B씨 등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독일에서 21일 오후 4시에 귀국했는데요. 입국 전인 18일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과 수포성 피부 병변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B씨는 원숭이 두창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 수준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밀접 접촉자는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항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터널이 생긴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방역대책반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반장으로 5개 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책반은 의심 환자와 환자 역학조사, 격리병원 지정, 병상관리, 진단검사, 접촉자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도는 전북대병원을 원숭이 두창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인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전주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읍지역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정읍시 농소동의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1.3m 높이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57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과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13분쯤에는 시멘트 작업 중이던 59살 B씨 등 2명이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습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 폭력은 124건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 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이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평생학습관 부지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학습관을 만들고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습관은 25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전체 건물 면적 907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학습관에서는 남원시의 전략산업인 화장품 뷰티와 목70의 분야 인재를 약성합니다. 학년당 모집 인원은 화장품 뷰티 전공 20명, 목70의 전공 20명 등 총 40명입니다. 시는 지역산업학과 학생들에게 한 학기당 등록금 50%를 지원합니다. 이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학과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또 학문적인 거, 또 거기에 이론에 맞춰서 실기적인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인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와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